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진짜 야권 내부도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단독으로 최지영 캠프 내부에서 중도 사퇴서를 거론했다는 얘기가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이는데, 오죽하면 캠프들 간부 사이에서는 사퇴 시점도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3위로 떨어지기 전에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죠. 애초에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인데 너무 섣부르게 그저 주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해주니까 거기에 심취해서 출마한 탓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하죠. 심지어 후원금 내역이 기대에 못 미쳐 캠프 간부들이 동요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큰 강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었지만 중요한 건 고액 후원이 대부분이었고, 아직까지 지명도도 낮죠.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다고 기자한테도 비판받죠.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오죠. 이런 상황에 답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이고 최지영 캠프 안에서도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캠프의 관계자는 이런 설이 돌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완전히 마타도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보이고요. 애초에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겉멋들어서, 그것도 심지어 현 정부를 배신하고 감사원 내부에도 엄청난 불신을 심어주고, 이건 감사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짓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나 사리분별도 못하고 뭣도 모르고 대통령 출마한 최지영 본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게다가 과도한 애국 마케팅의 그 이면에 지금 최지영 조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짧게 말씀드렸듯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선 최근 최지영 증조부 조선총독부 표창 받았다는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최지영 대선 후보 가문의 친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최지영 조부와 증조부의 행적은 독립운동가의 삶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독립운동한 거는 팩트라고 얘기했던 최지영 캠프 측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인 거죠. 게다가 증조부는 조선총독부의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국세조사 기념장이란 걸 수여했는데, 통상 기념장은 일제의 통치행위에 적극 협력했을 때 내려지는 상이라는 게 민문련 측 입장이고요. 이렇게 증거까지 대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지영 후보 측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어떤 자격과 근거로 친일이냐 아니냐를 재단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안다면 적어도 저런 얘기를 못할 거고요.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조금만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알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굳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증조부 친일보다 그걸 독립운동으로 세탁한 게 더 나쁜 거다, 애국가 4절까지 부르면서 위선을 떨었지만 조상 친일 사실 다 까발려질 게 뻔하고 집구석 망신을 당할 게 뻔하니까 최지영 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애국가에 국민 의례에 과도한 애국 마케팅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과거를 덮고 넘어가려고 한 거였냐, 오히려 위선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역풍을 맞은 상황에 최지영 내부에서도 당연히 불만이라든지 불안하다든지 어설프게 줄 서려던 사람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겠죠. 그렇다고 다른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인 입국 금지 차단 타령했다가 전문가한테 뼈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재갑 교수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안 받고 있는 국가가 하나도 없다며 정말 꽉 막았던 베트남도 하루에 9,0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호주는 자국민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하루 6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입국 차단 효과가 제한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다른 나라는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닌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독재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비아냥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 상황을 보더라도 결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주변 사람도 그리고 윤석열 본인도 태극기 부대 딱 그 수준이다, 자칭 보수 유튜버 중에서도 정말 무식하고 논리 없는 사람들 수준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려는 정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정신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방역 시스템 다 갈아엎었죠. 그러면서 상생방역 타령하다가 지금 서울 코로나 때문에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와중에 장제헌씨 같은 사람들은 윤석열 씨를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샌드위치 직접 사다주는 모습에 반했다고요?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뽑을 사람 찾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샌드위치 직접 사다주는 모습에 반했다고 할 거면 그냥 집에 조용히 일기장에다가 쓰세요.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기대할까요? 오죽하면 70대 보수 아버지도 윤석열의 등 돌린 결정적 이유,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금 보수적 성향을 가진 70대 기성세대 분께서 윤석열을 보면 영 마뜩치 않다. 여태까지 윤석열과 처가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김건희도 개인적 문제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그런 분이 왜 무엇 때문에 윤석열에 실망했을지, 결론적으로는 도리도리 때부터 이상했지만 부정식품, 후쿠시마, 세금 등등 뱉는 말마다 이상하니까 여기서 기대가 확 꺼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기자는 박근혜 탄핵 당시가 떠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역시나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애국가 4절, 국기에 대한 경례, 이걸 공개하는 게 완전히 헛발이라고 지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좀 더 치열하게 공부하길 바란다는 이런 따끔한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지금 부랴부랴 공부를 한다고 해도 뭐 한두 달 공부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만큼 대통령이란 자리는 너무도 버겁고 어렵고 중요하고 그런 자리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최근 김어준 총수는 윤석열 씨를 향해 극우 유튜브를 너무 본다. 특히 최근 우한 바이러스, 중국발 입국 금지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 두고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봐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언어나 발언을 보면 지금 사용하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참고로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이준석 대표의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곽상도, 전운천 등 국민의힘 16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반발과 여기저기의 항의에 토론회 대신 발표회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을 유승민계로 공격하다니 아주 못된 발상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황교안 씨는 이명박근혜 사저 매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피도 눈물도 없나?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요. 박근혜 씨가 503호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야 될 사람이 지금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사리분별도 못하는 사람이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북한이 본인을 제일 무서워한다며 총선 조작 증거가 있다는 아주 철진한 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죠. 현재 민주당 내부에 실망스럽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말 그대로 답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나이브하게 쉽게 생각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같이 으쌰으쌰해서 민주당 내부를 바꿔가고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